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끈기와 꾸준함입니다. 어떤 목표든 한 번에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함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꾸준함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간 꾸준함의 기술에서는 꾸준함의 비법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바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일 한다는 것이 버거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길이란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흐름이 끊기고 의지가 필요하지만 매일 하면 습관이 되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책 꾸준함의 기술을 통해 무언가를 매일 하는 것이 왜 강력한 성공의 비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한다. 매일 하면 무조건 꾸준함이 따라온다. 이제 당신은 작심삼일을 졸업할 수 있다. 축하드린다. 어떤 일이든 쉽게 계속하는 비결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일주일에 2번 하기도 아니다. 일주일에 7번 하기, 바로 이것이다. 사실 이 책에서 꼭 읽어야 할 부분은 이 한 줄뿐이다. 아무런 조건도 예외도 필요 없는 최강의 법칙이다. 너무 스파르타식 같은가?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매일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다. 마음만 먹어도 좋다. 꾸준히 하기에 가장 큰 적은 하지 않는 것과 그만두는 것이다.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하면 한 주 동안 4번 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 대부분 처음 2, 3주 정도는 본래 결심한 대로 실천한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야지. 그리고 막상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결국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이리저리 뒤섞여 어느덧 하지 않는 날이 보통이고 하는 날이 드물어지다 끝내 아예 하지 않게 된다. 가끔 주변 사람이 블로그를 새로 시작하면 대개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유형은 아주 잘 알고 있다. 예전에는 나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가끔 하고 기분이 내키면 하고 그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될 리가 없다. 인간의 의지란 그리 강하지 않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매일 해야 한다. 나는 대략 20년 전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기분이 내킬 때 쓰는 방식으로 글을 올렸을 때는 일이 바빠지자 업로드 빈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1년에 몇 번밖에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쓰자고 마음먹었더니 매일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8년 가까이 정말로 매일 글을 업로드하고 있다. 꾸준히 글을 쓰는 비결은 매일 하기다. 매일 하는 것이 곧 무조건 오래가는 대단한 방법이다. 정말로 날마다 거르지 않고 하면 반드시 이어지니까. 못하는 날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못하는 날은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꾸준함을 쉽게 손에 넣으려면 선택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선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애버리자. 한다, 하지 않는다를 날마다 일일이 고민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한다고 굳게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사라진다. 그것만으로도 꾸준히 하기가 눈에 띄게 쉬워진다. 실제로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자연히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점차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어느덧 매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다소 어려운 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땅히 매일 하는 일로 자리 잡는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 매일 4분씩 근력 운동을 하는 정도는 2달 정도 계속하면 거의 몸에 밴다. 실제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대개 66일이 걸린다는 66일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 런던 대학교 필리파 렐리 박사가 연구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다만 매일 책 한 권 읽기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일은 쉽게 지속할 수 있게 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린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난이도가 높은 일은 무의식 중에 자연스레 해내기까지 1년 반이 걸린다. 500일가량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된다. 먼저 사소한 행동을 의식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어떤 일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해보자. 이 방법은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일 하나를 의식적으로 해본다. 눈 뜨고 침대를 벗어나 물 한 잔 마시기처럼 사소한 행동도 괜찮다. 혹은 이미 날마다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어도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나갈 때 오른발을 가장 먼저 내딛는다든지, 여기서 핵심은 사소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 된다. 좋아, 오늘도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그래, 오늘도 오른발을 먼저 내디디며 하루를 시작했군. 이렇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습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무 의미도 없었던 일이 오늘도 거르지 않고 해냈다로 바뀐다. 뭘 하든 오래 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기꺼이 계속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발견을 즐기는 일이기도 하다. 한번 어떤 행동을 의식했다면 내일도 의식해보자. 우선은 아침에 눈 떠 침대 밖으로 내딛는 첫 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하기보다는 작게 계속하기. 책을 읽다 보면 때로 직접 해보고 싶은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혈관을 강하게 만드는 순환계 스트레칭이라는 책을 읽었다. 하루 10분이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하는 책이다. 물론 하루 10분은 어찌어찌 할 수 있을 법한 길이이기는 하다. 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니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리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매일 계속한다고 치면 10분은 좀 길다. 그럴 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루 일과에 집어넣는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30초만 해본다. 처음부터 모두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일부만 시험 삼아 해보면 충분하다. 10분 분량 중 30초만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효과가 나타난다 싶으면 1분으로 늘리거나 방식을 바꿔보면 된다. 제대로 하려다 금방 그만두기보다는 맛보기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것이 좋다. 책을 읽으며 계속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일부만 골라서 꾸준히 따라해본다. 뭐든 처음부터 너무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래 가지 않는다. 우선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작게 줄이고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 된다. 그러니 처음에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을 고르자. 사소한 일 2가지를 세트로 묶는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한다.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줄인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 한결 쉬워진다. 다만 조각이 작아진 만큼 너무 사소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거나 그만 깜빡 잊어버리기도 한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이어진다.
끈기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정도는 지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종종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어쩌다 생각난 날만 하게 된다. 그러다 끝내 아예 하지 않게 된다. 나도 그렇게 잊어버린 일들이 아주 많다. 아니, 이봐. 당신이 작게 하라며. 불쑥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잊어버리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세트로 묶기다. 작은 일과 작은 일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하나의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작게 시작하고 싶을 때는 뭐랑 세트를 만들면 좋을까 하고 머리를 굴려보자. 쉽게 하려면 평소 매일 하는 일과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하나로 묶으면 된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매일 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일과라면 양치질과 세트로 묶어보자. 양치질 플러스 스쿼트라는 세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자연히 스쿼트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게다가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소 자신이 하는 행동과 새로운 행동을 세트로 묶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다. 한데 묶을 만한 일이 없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작은 습관으로 삼고 싶은 일 외에 새로운 일을 한 가지 더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 플러스 사진을 찍는다. 체온을 잰다. 플러스 세 줄 일기를 쓴다.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플러스 5분 동안 춤을 춘다.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깜빡하기 쉬운 일도 두 가지가 세트를 이루면 잊어버리기 어려워진다. 일기장과 체온계를 같은 곳에 두고 체온을 잰 다음 일기를 쓰는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두면 잊지 않고 모두 실천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장치를 만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 된다. 참고로 나는 양치질과 스마트폰 게임을 세트로 만들어서 매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빠뜨리지 않고 챙긴다. 기록으로 즐거움을 더한다. 꾸준히 하기 위해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 바로 기록이다. 뭔가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한다. 매일 스쿼트 10번 한다. 다 하고 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친다. 스쿼트용으로 작은 달력을 준비한다.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둔다. 달력이 점차 동그라미로 가득 찬다. 한 달 내내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면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뻐진다.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긴다. 하지 않은 날은 하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 적으면 된다. 그렇게 날마다 빠짐없이 기록을 남긴다. 기록은 꾸준함을 낳는다. 사실 기록을 한다면 이미 꾸준함은 실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만 열심히 하면 계속하는 것 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을 그저 기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어떨까? 이미 자연스레 하고 있다면 그저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물을 마시고 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한다는 의식이 생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은 쉽다. 동그라미를 친 김에 오늘의 목표를 달력에 짧게 적어보자. 이렇게 새로운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면 된다. 기록하기는 꾸준함을 위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일은 기록을 통해 한결 더 즐거워진다. 여기까지 꾸준함의 기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매일 하면 꾸준함이 따라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과 세트로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또 하나, 내가 한 일을 짧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남기면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 한눈에 보이고 그 자체가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꾸준함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습관으로 만들고 기록하며 지속하는 것. 이것을 일단 해본다면 어느새 목표를 이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